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정비 규제 완화 정책도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분담금 앞에선 소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지는 그동안 운영비와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착공은 물론 철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건축 조합이 예상한 도급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730만 원 정도까지 올랐고 전체 공사비는 약 3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공사 진입로 확보 때문에 주변 건물과 땅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이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추가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대조 1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이후 2022년 10월이 지나서야 합의 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조 1구역 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해체됐고 공사비 1,800억 원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가 2024년 1월 공사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5개월이나 멈춰섰고 6월 조합 재구성과 정상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상계주공 5단지에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면적 추가 분담금이 5억 원이나 나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크게 오른 공사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는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횡보를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건설 단가들이 또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합의 사업성들이 떨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패스트트랙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전임 대표 사퇴 9개월 만에 부천문화재단의 새로운 수장 한병환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반년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진 건데 공모 과정 중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한병환 신임 대표를 만났습니다. 삼선 부천시의원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신임 대표. 임기가 시작된 만큼 부천문화재단 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되짚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도시는 지역의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적으로 즐기면서 가치를 누리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은 그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조직이고요. 한 신임 대표는 2년 전 지방선거와 최근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한 대표를 정치인으로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결국 임용 과정에서 이른바 문화 비전문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문화 전공자는 아니지만 부천 지역을 잘 아는 장점을 더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역사회의 총 역량이 모아져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부천에서 했던 수많은 경험들, 또 청와대에서의 국정 경험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서 문화예술도시로서 업그레이드 되는데 재단이 앞장설 수 있는 올해로 출범 23년을 맞이한 부천문화재단. 한병환 대표는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태계 조성을 임기 내 가장 큰 목표로 정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그 창작 활동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정부와 문화재단은 그것을 지원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단이 그동안
못한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안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구역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을 할 수 있고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지는 거죠.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건립을 검토 중인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을 두고 계양구와 서구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구는 전 구민의 절반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가 하면 계양 아라온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걸기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데요. 윤한 계양구청장을 만나 문화예술회관 유치 필요성과 계양 아라온 활성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그동안 계양구가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그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만큼은 우리 계양구에 꼭 유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수 사업 순위에다가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계양구의 인구가 지금 28만 정도 되는데 16만 명이 해주셨어요. 3일간에 걸쳐서. 그러면 어린 학생들과 또 이제 그 노약자분들을 제외한 거의 80%가 소명에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뭐 꼭 계양문화회관이 우리 계양에 유치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양 아라온이라고 이번에 명칭을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양 아라온에 유치를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접근성이 이 북부권 쪽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 계양역을 갖고 있는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우리 계양역에서 하차를 하시면 5분 내의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그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북부권 전체에 우리 계양뿐만이 아니고 뭐 부평, 강서, 김포, 부천, 서구까지 아우러지는 접근성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우리 계양구에 꼭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물길만 내줬었던 이 공간을 작년서부터 저희가 그 경관 조명 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면 뭐 수천 명의 그 인파들이 모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경관 조명 사업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화 잔디 광장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내년에는 이제 청보리 축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만 추진이 되면 거의 완벽한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회가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준비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부평구의회 역시 하반기 의장단 구선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견해 차이가 커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관례대로라면 다수당에서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거나 선출하게 됩니다. 부의장은 제2당에서 뽑습니다. 상임위원장 역시 다수당에서 2석, 제2당에서 1석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정당 탈당 사례가 나오면서 다수당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부평구의회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8명 등 총 18명의 의원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3명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이 8명으로 다수당이 됐고 민주당이 7명, 무소속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국민의힘에서 의장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탈당 의원 발생과 함께 내부적 문제로
의장단 선출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현재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을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오게 되면 상임위원장 자리 한석 정도는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무소속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연대해준다고 그러면 민주당을 밀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세 명이 똘똘 뭉칠 거라는 예상을 위원장 자리에서 하나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은 같은 당 내부에서의 갈등입니다. 서로 의장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고 심지어 탈당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운명을 넘겨야 돼. 정면 정도는 끌어와야 돼, 표를. 그 정도는 못 끌어와요, 내가? 이 8명도 하나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봉합할 것 같아요? 봉합 안 돼. 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으로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당 간 이견 차이가 큰 데다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당 기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부천 갑 의원이 대장 신도시와 대장 안동내 현장 점검으로 22대 국회의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장 홍대선 추진은 서영석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부터 내걸었던 공약으로 임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또 지난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가칭 오정역이 정차역으로 1개 더 늘어난 내용으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봉락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은 31일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지지 결의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인 인천의 유치 열망과 의지를 밝히고 성명서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홍보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섰는데요. A부터 G까지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점별로 이동해 거리 홍보를 펼쳤습니다. 오후에는 최종 목적지인 외교부 앞 광화문 광장에 모여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 항공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파나핀토, 대한항공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들은 항공 앵커기업 유치와 항공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주거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파나핀토는 항공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을 토대로 국제항공 허브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데 협력하고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과 인허가 행정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게 됩니다.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은 한국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항공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부지로는 영종 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교통 안전을 위해 인천 기점부에 매설된 노후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42년간 미추홀구 아암대로 주변과 하익동 자동차 정비단지에 수돗물을 공급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이 노후되면서 잦은 누수와 흐린물 발생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사업비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아암대로 낙섬 사거리 방면 도로에 매설된 노후 수도관 1,015m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6월 1일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 매설돼 있는 노후 수도관 50m를 교체해 누수와 도로 침하 등 잠재적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